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JPEG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가을 또는 추석에 읽으면 좋은 책들을 가져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소설, 에세이, 독서의 역사에 대한 책도 있고요. 네,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의 책들을 추석 또는 가을에 딱 이렇게 추천하는 책들로 가져와 봤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 가져온 책 두 개가 있죠. 그런데 제가 가져온 이유는 정말 너무 추천하기 때문에 가져왔고 생각보다 잘 읽히기 때문에 가져왔겠죠. 네,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네,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최근에 나온 장편 소설입니다. 저는 하루키를 꽤 오랫동안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영상을 찍기 전에 막 정리를 해보니까 1Q84든지 해변의 카프카, 가장 유명한 상실의 시대, 최근에는 노르웨이 숲으로 나오긴 했는데 원래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그 표지, 사람들이 약간 유령처럼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는 그 상실의 시대로 읽었기 때문에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겠습니다. 기사단장 죽이기, 그리고 태엽감 냄새, 그 연대기죠. 그런 소설들을 너무 이미 잘 읽었었고요. 하루키의 에세이든지 티셔츠에 관련된 책도 있었죠. 무라카미 티인가? 언더그라운드라는 넌픽션 인터뷰집 비슷한 게 있습니다.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옴 진리교회 살인가스로 이제 테러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, 가해자를 하루키가 인터뷰 또는 조사해서 엮은 책인데요. 하루키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. 이렇게 해서 대충 세봐도 10권 이상, 거의 20권 가까이 하루키의 책들을 읽었었는데요. 신간이 이렇게 딱 나온다고 했을 때 당연히 기대했고 이렇게 온라인 서점에 출간 알림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벤트들도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책입니다. 다 읽고 나서 딱 든 생각은 하루키 월드의 본향이자 시작. 초입부는 조금 힘들었어요. 이거 너무 단순한 스토리 아니야?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. 근데 다 읽고 나서 그런 책은 좀 드문데 다 읽고 그냥 그랬구나, 이런 내용이었구나 정도로 그쳤다가 그 다음날, 그 다다음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 정도 뒤에 가니까 너무 그 여파가 큰 거예요. 이 감동이랄까? 하루 이틀 뒤 이렇게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걸 경험해서 이 책은 꼭 추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들고 가져왔습니다. 스토리는 정말 단순해요. 도시와 그 도시를 둘러싼 벽이 있는데 현실 세계에 사는 건 약간 가짜 같은, 그림자 같은 삶이고 진짜 나와 너는 그곳에 있다, 그걸 계속 찾는 여정인데 하루키 특유의 저 너머에 대한 세상에 대한 비유도 당연히 있고요. 그런 환상적인 장치들은 다 있습니다. 한 인물이 고등학교 때부터 중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 나이 드는 과정이 다 들어가 있다는 점이고요. 하루키 소설을 읽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 그런 성적 표현들, 그게 아동과 연결된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. 그 부분이 이 책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. 뭔가 익숙한 구조고 뭔가 익숙한 주제인데 다 읽고 나니까 향수 같은 게 느껴졌어요. 맞다, 내가 정말 20대? 정말 이르기는 10대 후반? 이럴 때 하루키를 읽으면서 느꼈던 꿈의 가능성, 저 세계에 대한 긍정, 그런 것들이 저의 독서, 그리고 저라는 사람의 생각에 꽤 많은 영향을 줬구나, 향수까지 느껴졌던 책입니다. 그래서 누군가가 하루키에 딱 한 권을 읽으면 이 책을 추천할 거냐 하면 저는 사실 상실의 시대가 떠오르거든요. 노르웨이 숲이. 근데 이 책으로 시작해도 되냐 하루키를? 그럼 저는 예스입니다. 그 다음에 가져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강하길 작가님의 풀업이라는 책이고요. 운동을 얘기를 해요. 이렇게 풀업, 이렇게 땡기고 하는 거. 표지를 이렇게 보시면 새 캐릭터가 이렇게 물을 뱉는, 토하는 것 같은 장면이 있고요. 쏟아낸 물들이 모여서 약간 호수 같은 게 이루어져 있는데 다 읽고 나면 이 표지 너무 정말 찰떡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저는 강하길 작가님의 그런 고딕스러운 소설을 사실 너무 좋아하는 팬이어서 데브로텔의 유령, 화이트호스 이런 작품도 정말 다 읽고 너무 좋아하거든요. 또 작가님의 특기가 제가 보기엔 그런 관계 묘사에 있는 것 같아요. 올해 나왔던 이 소설, 앉은 세 번의 봄이라는 소설도 그렇고 이번 풀업도 제가 보기엔 약간 쌍둥이 같은데 모녀 얘기가 중심에 있습니다. 때론 그게 할머니일 때도 있지만요. 앉은 세 번의 봄은 좀 더 섬뜩한 모녀의 이야기 또는 아련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면 이 풀업은 너무 현실적이에요. 그래서 현실적인 모녀 사이, 그리고 하필이면 엄마와 첫째 딸, 둘째 딸이 같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미묘하게 펼쳐지는 경제, 편애, 서운함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요. 그러면서도 이 지수라는 캐릭터가 운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찾아가고 자기를 지키는 방법, 엄마와 다른 자매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말로만 그려진 게 아니라 몸의 건강과 이어지는 게 현실적이고 방향성도 너무 좋아서 재밌게 읽었던 단편입니다. 추석 또는 가을에 가족들 만날 일들이 많잖아요.
그럴 때 이 풀업 읽으면서 한번 관계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고, 관계의 복잡함과 어려움 때문에 고민이 있으면 너무 그거에만 이렇게 몰두하지 말고 좀 운동도 하면서 좀 리프레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풀업을 가져왔습니다. 풀업과 함께 안진색을 해보면 너무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개 다 쓱 이렇게 추천해 봅니다. 그 다음에 가져온 책은요, 덕질과 관련된 책입니다. 바로 이 책입니다. 네, 망설이는 사랑입니다. 네, 5월의 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. 안희재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. 표지가 너무 강렬하게 예쁜데요. 사실 이 책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K-POP 아이돌 논란과 매혹의 공론장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논란과 매혹의 공론장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, 책은 누군가의 팬으로서 너무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, 그럼 생각할 게 너무 많은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.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저녁에 이제 북토크가 있는데, 북토크도 너무 기대돼요. 학폭 논란, 범죄와 연루된 이야기들도 터질 때 팬들의 입장에서는 세계가 흔들리는 그런 위기가 느껴진다는 거죠. 누군가는 쉽게 그 사랑을 포기해, 그냥 손절해,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지만, 누군가에게는 정말 애정을 쏟았고 시간을 들여서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. 그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저버릴지, 아니면 그냥 덮고 좋아할지,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, 그 지점을 포착해서 쓴 책입니다. 어떻게 아이돌 문화를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좋아하는지도 함께 담겨져 있고요. 논란을 마주하고 대처하는지도 같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. 누군가를 덕질하고 계시고 누군가의 팬이라면 이 책은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. 읽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. 나의 덕질은 건강한가?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책에서 딱 꽂히는 지점은 이거였어요. 왜 오늘날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가수고 춤도 추는 아이돌인데 왜 사람들은 그들에게 인성을 강요하는지, 왜 사람들이 아이돌을 소비재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지, 관심 경제, 그리고 그들을 소비재로 보는 그런 문화에 있다. 그리고 그것들이 보통은 SNS 플랫폼에서 그런 대화, 또 유튜브 이런 데서 논란이 되는데 얼마나 유해한지, 왜 사람들은 참여하는지도 이 책에서 포착을 합니다. 지금까지 약간 고민됐던 부분이 딱 해소되는 지점이 이 책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다 읽고 나면 너무 납득이 돼요. 아, 망설이는 그렇지만 사랑이구나. 약간 사심 담아서 추천해 봅니다. 이름보다 오래된 이라는 책입니다. 묻다라는 책이 있거든요. 이렇게 구제역 조류독감 때문에 살처분한 현장들에 가서 사진 찍은 걸 책으로 엮은 건데요. 이 책도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봤었는데, 그 문선희 작가님, 사진 작가님이자 이 책의 작가님이신데요. 이번에는 이렇게 고라니에 대해서 책을 쓰셨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고라니 사진들이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또 사진들이 있습니다. 사진이 동그랗게 되어 있고 정면을 쳐다보는 거, 약간 졸업사진처럼도 느껴지고요. 초상화처럼도 느껴지는데 둘 다 맞습니다. 작가님께서는 야생동물 보호소에도 방문을 하시고 길가에서 만난 고라니 사진들을 남기셔서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고라니는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농가에 피해를 준다, 덩치가 너무 크고 비명소리가 이상하다 라는 이유로 사냥꾼들이 죽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그거를 막 지자체에서 독려하기도 하고요. 이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룬 것을 보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. 우선 제목이 이름보다 오래된 이유는 그겁니다. 이렇게 잘 보면 송곳니가 나와 있잖아요. 사슴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막 송곳니가 나와 있어서 되게 무섭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잘 생각하면 송곳니가 나와 있는 동물들이요, 고대종입니다. 옛날 호랑이도 이렇게 송곳니가 나와 있을 거예요. 매머드 같이 큰 옛날의 동물들도 송곳니가 더 튀어나왔었고요. 지금의 코끼리보다.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진 종 중에 하나인 거죠. 인간보다 더 오래, 정말 옛날부터 인간과 함께 지냈는데 도시 개발의 문제, 농촌의 문제 때문에 너무 쉽게 죽이고 같이 살 궁리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작가님은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하십니다. 큰 사진으로 이런 고라니의 눈을, 얼굴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다 보면, 아, 내가 너무 동물을, 생명을 너무 생명처럼 대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좀 좋은 의미에서의 질문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천천히 넘기면서 고라니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었고요. 작가님의 작업 방식들을 보면은 야생동물 보호소 이런 데 가셔도 막 처음부터 사진을 막 찍으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자세를 낮추시고 눈도 약간 아래를 보시면서 고라니가 자기를 먼저 관찰하게 두세요.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, 최대한 그들이 편하게 자기를 보게 하신 다음에 사진으로 남기시는 것 같아서 그런 애정과 배려가 또 사진에도 남겨져 있습니다. 이 느낌의 책이 한 권 더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책입니다. 사라진 얼굴들 해서 센츄어리에서 살아남은 나이 든 동물들에 대한 사진들이 쭉 담겨져 있는데, 이 책도 되게 놀라웠죠. 왜냐면 나이 든 닭, 나이 든 돼지를 우리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. 왜냐면 우리는 식용으로 보통 키우기 때문에 일찍 죽거든요. 이런 동물보호소에 살고 있는 뭐 돼지, 말, 닭들이 나이 들었을 때 모습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꼭 동물을 그런 식으로
동물로 바라봐야 되나? 또는 이 동물들도 생명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 같아서 이 두 책 다 추천해 보면서 특별히 최근에 나온 이문선희 작가님의 작품도 추천해 봅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해서 덕질과 관련된 책 하루키 모녀 관계에 대한 소설, 그리고 마지막에 고라니에 대한 이런 사진집까지 함께 추천을 했는데요. 9월은 독서의 달이라는 말도 있고요. 추석 연휴도 기니까 이 중에 추천하는 책들 또는 제가 언급한 책들 한두 권씩 보시면서 좀 생각도 해보고 관계, 동물, 옛날 소설에 대한 향수도 함께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